해외 투자가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 밖으로 오랜만에 관심을 돌려서 해외 시장, 특히 인도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인도하면 이 남자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인베스트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력을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도 계셨고 또 국내 삼성증권에서도 계셨고, 과거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삼성증권하고 메릴, 신한 등지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으로 옮겨서 이제 투자와 IPO를 담당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투자 자문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지인베스트 유튜브 채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 준비하기 전에는 인도 핀테크 기업에서 투자하고 IPO 이 책임자로 일해 왔습니다. 인도 핀테크 기업? 네, 인도 와. 핀테크. 네. 중국도 핀테크가 엄청 앞서가고 있다 우리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인도도 이 핀테크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좀 급속도로 좀 발전해 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인도의 사실 핀테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중국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 어덥션 레이트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수가 약 5억 명인데, 인도 5억 명. 네, 그 중에서 이 핀테크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인구수가 4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90%가 핀테크 앱을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평균을 보니까 한 60% 초반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금융 사회로의 이 변화는 중국 다음이 지금 현재 인도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른 거는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많고 그거를 그냥 핀테크로 그냥 싹 빨아들이는 그런 양상이 좀 비슷하네요, 중국 인도가. 네, 사실 이제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인도에는 전체 인구 14억 명 중에서 약 10억 명 정도가 이 금융 소외층이라고 하는, 그래서 10억 명의 인구가 신용 등급도 없고 은행 거래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출이나 할부도 이용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현금 사회였는데, 이런 분들을 이 해소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융 소외층이죠. 금융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인디아라고 하는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동통신 산업도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동통신 산업이 아주 저렴하게 깔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또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은행은 없어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가 될 수가 있고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월렛이 있어서 이 핀테크 앱에 이제 돈을 또 놓고 있을 수 있는. 네, 예치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네, 예치를 할 수 있고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인터넷 뱅킹도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네오 뱅킹이라고 그러죠. 이 업체들도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도 내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문사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해외 투자 쪽으로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인도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이, 제가 인도 핀테크 기업에 있었을 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인도에서 일한다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아주 관심 있게 그 미팅을 하자 이렇게 제안도 받고, 이 컨퍼런스 가서는 미팅 스케줄이 다 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은 엄청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아직 비교적 국내 투자자들이
현재 좋은 투자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 인도라는 그 시장과 산업과 인도 사람들이 네. 그 주목받고 있는 건지 먼저 그거를 좀 한번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는 지금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좋은 투자 타이밍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의 산업혁명. 네. 네. 지금 현재 14억 명의 인구 중에서 약 10억 명의 인구가 금융 소외층이라고 불리는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이 없고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나 또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인터넷의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2017년도 20%에 미치지 못했던 보급률이 현재는 50에서 55%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왔고요.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수도 2017년 3억 미만에서 현재는 5억 명 수준까지 5억 명.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핀테크 앱이 또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도의 이 상점에 가보시면은 많은 인도인들이 카드보다는 앱을 통해서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에 있었을 때 인도 최대 앱이라고 하는 핀테크 앱인 페이티엠을 통해서 결제를 하곤 했었고요. 네. 참고로 페이티엠이 이제 이번 달에 인도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언제요? 2주 내로 상장이 되는 걸로 페이티엠. 네, 알고 있고요. 네, 우리 강상구 PD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직접 투자를 이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 상장이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인도에만? 우선은 이제 인도 시장에만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예. 향후에 DR을 미국과 유럽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페이티엠. 네. 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인도의 디지털 결제 건수를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UPI 디지털 결제 건수가 거의 미미했던 수준에서 현재 250억 건 수준까지 높아졌고요. 중국의 디지털 결제 건수가 약 150억 건 수준인데 이거를 지금 뛰어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이런 디지털 결제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는 디지털 결제 금액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 금액보다도 더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놀랍네요. 인도는 현금 사회에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그리고 바로 디지털 금융 사회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020년도에 인도에 유입이 되었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약 800억 불이 넘었었고요. 이런 뭐 FDI 이런 거 맞습니다. FDI고요. 전년 대비해서 약 10%가 증가한 수치인데 글로벌로 봤을 때는 FDI 규모가 전년비 약 40%가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아주 고무적인 숫자이고요. 인도가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800억 불의 투자 유치는 사실 글로벌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대단하군요, 인도가. 근데 이제 인도 하면 또 우리가 또 이제 아주 유수의 CEO들을 미국의 큰 기업들 CEO들을 인도 사람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CEO를 한 회사들이 아주 잘 됐다, 잘 풀렸다 이래가지고 더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사람들을 CEO로 모시자 뭐 이런 한때 좀 유행 비슷한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뭐 영어도 뭐 잘한다 뭐 그런 또 강점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제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산업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혁명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일종의 그 모디즘, 그 모디 총리의 어떤 그 드라이브의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2014년도에 모디 총리가 첫 취임을 했었고요. 네.
모디 총리가 첫 취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인도 전체 경제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60%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서비스 산업이 실제 고용에 미쳤던 영향은 30%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앞으로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제조업 진흥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맞아요. 제조업 진흥책이 발표가 됐고 발표가 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소외층을 해소를 시켜서 소비 증가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 인디아라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인도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LG, 우리나라 기업들도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전기전자, 가전제품의 공장도 중국에서 이제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이제 소비되는 애플폰의 지금 거의 100%가 인도 공장, 그러니까 팍스콘이나 윈스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인도 내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기 직전에는 한 40%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제조업 진흥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또 주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생산량 연계 인센티브 그리고 이 법인세 이나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수입 관세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인도 소비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이전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고요. 우리 친아랜드 여러분들은 이제 인도가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구나. 옛날에 이제 뭐 거리도 지저분하고 뭐 소가 막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에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냥 휘리릭 결제를 해버리는, 중국보다도 훨씬 이제 디지털 결제가 많은, 건수가 이미 압도해버리는 그런 나라로 이제 가버렸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이지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문이라는 뭐 자문사를 이제 매년에 론칭하고 나면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것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인도의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는 2020년도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에 또 투자를 했는지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인도에 유입된 글로벌 투자 자금 800억 불 중에서 200억 불이 이동통신 산업에 투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인프라,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에 각각 투자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디지털 사회로의 변환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인도 소비 시장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또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와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의 인당 GDP는 현재 2,000불 수준이고요. 중국의 2006년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이 한 520만 대 수준이었고요. 인도가 2020년 기준 270만 대로 지난 몇 년 동안 좀 정체된 수준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는 금융 소외층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부로 사지 못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 있는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승용차 산업에 대해서도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전자 중에서도 가전제품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10년도까지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연평균 15%씩 매년 성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중국의 인당 GDP가 약 1,500불에서 4,500불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도시 지역 가전제품 보급률이 100%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가전제품 소비의 성장률이 좀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인도가 현재 이 초입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가전제품 보급률은
도시 지역은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다 50% 미만이고요. 현재. 네. 어.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이 가전제품의 성장도 소비 디지털화되면서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은 네. 네. 현재 인도의 GDP가 중국의 20%인데 반해서 실제 이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는 10%에 불과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도 있다. 네. 보여집니다. 선섹스 지수 이제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 25,000 뭐 언저리까지 쭉 갔다가 엊그제 61,700 엄청납니다. 무슨 코스닥 주식 오르듯이 지수가 이렇게 올랐네요. 맞습니다. 와. 네. 너무 좀 지금 좀 너무 뜨거워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뭐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겠지만 아.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그림으로 지금 보면은 네네. 지금 인도가 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전에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중국의 이 소비재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주라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지금이 투자하기 아주 좋은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투자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중국은 이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요거잖아요. 요거 만드는 이제 인도에서는 이게 그런 것처럼 약간 상징적으로 인도를 대표하는 인도만의 고유한 뭐 기업이나 산업이 있나요?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뭐 많이들 무케시 안바니라고 들어보셨죠? 무케시 안바니라고 아시아 최대 부자이고요. 무케시 안바니가 현재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인도에서 지금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석유화 이 베이스의 기업인데 지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자회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플랫폼이라고 인도의 넘버원 이동통신 업체입니다. 지오가 2016년도 9월 달에 론칭이 됐는데 네. 2016년도 9월 달에 론칭이 되고 6개월 만에 4G 가입자를 1억 명이나 모았습니다. 6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동통신 산업에 실질적으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또 엄청난 투자를 지오에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회사가 약간 좀 이제 그 첨단 산업으로 좀 이렇게 많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된 계기가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발표한 디지털 인디아라는 정책,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 내에서 이 스펙트럼에 대한 이 4G 스펙트럼에 대한 비딩이 있었고요. 그 이를 낙찰받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지오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모기업이 부자다 보니까 이 4G 데이터하고 보이스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을 했고요.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가입자가 6개월 만에 1억 명이나 늘었던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고. 그 실질적으로 지오가 이 론칭이 되고 나서 그 전과 그 이후의 변화가 인도에서는 엄청난데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오를 데이터 혁명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지오의 론칭 직전에는 데이터가 한 월 2억 기가바이트 네네. 정도 이제 소비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오가 론칭되고 나서 6개월 내에 그게 10억 기가바이트 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배 정도 뛰었던 거였고요. 지금 현재는 월 한 60, 70억 정도 기가바이트의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이 인도 내에서 이 대형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 뭐 플리카트라든지 이런 유명 핀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아직 4G, 5G는 아니고 아직 4G. 네, 5G는 이제 지오가 올해 말에 론칭할 예정입니다. 릴라이언스 지오도 상장이 돼 있나? 네, 릴라이언스 지오는 아직까지 상장이 안 돼 있고요. 인더스트리만.
네, 인더스트리는 그 다행스럽게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DR로 직접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영국에 상장된 DR을 투자할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도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중국에 비해서도. 그렇죠. 중국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인도는 좀 너무 멀리 보여요. 그래서 네네. 인도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인도에 투자하는 우리 방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 불행하게도 인도의 증권거래소 BSE, NSE 이 두 곳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막혀져 있고요. 네. 하지만은 미국하고 한국,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DR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인도 니프티 50 ETF가 두 가지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니프티 50이라고 그러면은 인도 NSE 네.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네네. 그런 ETF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의 섹터별로 즉 이제 스몰캡, 인프라, 소비재 그리고 금융 섹터 ETF까지 각각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든지 타타라든지 그리고 뭐 인도의 금융회사 ICICI 같은 이제 은행들도 미국 DR을 통해서 직접 미국 주식을 사시듯이 우리나라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 기업들도 뭐 가전업체 위주로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좀 진출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인도 시장을 우리가 너무 좀 가벼이 보는 게 아니냐. 워낙 또 중국에서 한번 세게 좀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도 지금 아직 잊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 인도까지 가가지고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그런 기업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좀 투자하고 가서 거기서 많이 돈도 벌어와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포스코 공장 그때 철수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짓고 있나요? 어쩌나요, 그거? 인도 내에서의 포스코 공장 계획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네네. 근데 또 다시 뭐 그 진행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원자재 처강석이 또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인도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국에는 인도의 경제 성장이 그리고 투자가 소비가 이런 삼박자가 지금 맞춰져서 잘 성장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디지털 결제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무래도 금융소외층 10억 명이나 되는 금융소외층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고 소비가 투자가 지금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예, 약간 좀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 뭐 보면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부터 지금 이제 금리를 이제 내년에는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도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인도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뒤늦게 확진자가 확 늘면서 또 거기에 또 막 이제 저 백신 접종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코로나 그 혼돈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제 비집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계 증시가 오른 것처럼 인도도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더 이제 새로운 뭐 산업이라든가 그 주도주를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정상화되고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 국면으로 가면 아무래도 인도는 또 이제 신흥시장에 분류가 되다 보면 조금 이제 투자 위험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갔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 기준금리가 6% 초반에서 한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다시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이 해소가 되면서
금리는 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는데요. 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소비가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팬데믹 이후로는 정상적인 이 소비뿐만 아니라 이 투자 자금도 대기하고 있는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인도에서 핀테크 기업에 직접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자들도 실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더 이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 투자자들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와 투자가 조금 더 이제 본격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흥국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김 대표님의 그 톤에서 어조에서 많은 것들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주 어렵게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도 이 센섹스 지수 이 발음이 센섹스인가요? 선섹스인가요 이게? 저도 이게 볼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SEN, SEX 지수인데 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선섹스 지수라고 쓰고 네네. 어떤 데는 또 이제 센섹스 지수 이렇게 쓰기도 네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선섹스 지수가 지금 6600이에요. 6600. 10만이 되는 날 저는 바빠서 못 갈 것 같고 우리 이제 강상구 PD랑 우리 정은상 PD랑 같이 우리 김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김 대표 직원분 한 분 더 해서 넷이서 한번 인도 투어를 한번 인도의 기업 탐방이라든가 거래소 탐방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딱 이렇게 잡으셔서 세상에. 10만 되면 한번 가시죠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내후년 2년이면 뭐 인도로. 금방 갈 수도 있어요 인도. 근데 이제 이 선섹스 지수 10만 되면은 또 한 번 세상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끝으로 뭐 우리 아주 기대가 되는 이제 이 자문업을 또 이제 이끌어 가실 하나의 또 다크호스이시자 사실 기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뭐 해외 투자라든가 저는 이제 미국 시장도 참 많이 오른 만큼 올랐다. 조금 이제 좀 이제 안전띠 좀 단단히 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막 피부적으로 와닿거든요. 그 느낌이. 그런데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사상 최고가니까 참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 전문가로서 좀 향후 좀 이제 2022년 내년 해외 투자를 좀 대하는 어떤 큰 중심 잡기, 큰 줄기, 흐름 잡기 이런 거 좀 최근에 아이디어라든가 고민이 있으면 한번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미래 실적에 대한 할인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업의 이 시장 예상하는 거 이상의 성장이 없으면 기업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시장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마켓과 기업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별 투자가 지금부터는 답일 것 같습니다. 선별 투자. 이제 날고기는 프로들의 이제 시장으로 프로들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길에 우리 김면수 대표님께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과 같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회사 잘 만드셔가지고 진짜 좋은 투자를 많은 고객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